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논란들이 있죠. 공사비 급등. 반대하시는 곳에서는 요즘 평당 900만 원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이 최대 재건축 규모라 불리는 서초동 DH 클래스 반포죠. 반포 주공을 재건축하는데 계약 당시 548만 원이었는데 829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자, 최고로 고급스럽게 짓는 데가 지금 829만 원으로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얘가 고급스럽게 짓냐면, 자, 반포 DH 클래스터 한강 조망권이고, 이 안에 있는 고급 건축 자재, 집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일단 빼고요. 그런 것들 감안 안 하고 다른 시설들을 한번 볼게요.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옵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와요. 실내 워터파크 50m 6레인의 실내 수영장이 들어와요. 피트니스 실내 조깅 트랙을 적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헬스장이죠. 헬스장 안의 시설들 보세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맞춤 운동 처방도 계획되어 있고 일반 헬스장보다 더 좋은 시설을 이 안에 넣는 거죠. 흰옥기 노천탕, 황토 찜질방 있는 사우나 시설, 프라이빗 볼링장, 복층형 실내 골프 연습장, 탁구장, 스쿼시, 테니스 등 13개 스포츠 시설이 들어와요. 그리고 84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페라하우스. 여기에는 최고의 사운드와 그 시스템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비싼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를 옮긴 듯한 멤버십 클럽, 동호회, 음악 레슨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리고 음악 연주부터 음악 감상, 다양한 취미 활동 가능하고요.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네요. 비즈니스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골든 시니어를 위한 골든 시니어, 돈 많은 어른들이죠. 골든 라운지, 골든 케어 센터도 있어서 시니어에 특화된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운동기구를 도입하는 인바디 프로그램 관리, 프리미엄 독서실 토지가 들어간 안에 세상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도서관, 레스토랑, 식물원, 게스트하우스는 손님들 위해서 자기 만드는 따로 만드는 그 아파트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커뮤니티 고급화를 보여준다. 사진으로 보면은 실내 아이스링크장, 또 실내 조깅 센터, 조깅 트랙, 조경 한번 보세요. 조경. 그리고 야경, 조경도 연못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로 연못, 분수 이렇게 만드는데, 왕이 사랑했던 나무로 알려진 배롱나무 숲. 조경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왕가를 상징하는 기록나무 숲. 궁궐에 심었다는 회화나무 숲. 그래서 트레킹 코스도 조성하고요. 자, 이런 수준의 아파트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평당 500만 원대였다는 게 829만 원 한다고 협상 꾸미고 지금 난리예요.
자, 이런 커뮤니티를 막강하게 가진 아파트들이 800만 원대란데 지금 900만 원 이상 건축비가 들어온다고 지금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그 아파트 개발을 못하게 하고 평생을 낙후된 빌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지금 이 근거가 뭔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관악구의 현재 부동산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당 가격 임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25평 아파트를 6억 3천에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재산 가치를 빼고 또 비례율이라고 우리가 사업성이 좋게 되면 우리 조합원한테 그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부분이 또 깎여요.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그 다음 남는 돈을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실제 내는 돈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분이 우리 조합원한테 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이제 줄어들죠. 고점에 있을 때 뭐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9억 9천까지 10억 가까이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21년 부동산 제일 좋았을 때죠. 현재 가격이 실거래가 가격입니다. 8억 정도 되죠.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6억 3천이면 여기는 단지가 보세요. 2000년도 지어진 거예요. 지금 4년, 25년 가까이 된 그 25평의 실제 거래가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현재 거래가가 이 정도 형성이 되죠. 뭐 8억 8천 뭐 이렇게 약간 9억 언저리. 그러면은 구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2억 이상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의 어떤 가치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10억 선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뭐 12억까지도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이면 뭐 10억 한 몇천 이렇게 되면 4억이라는 재산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또 12억이 된다 이러면은 뭐 6억 정도? 예, 내가 산 것에 대해서 한 2배 정도의 수익이 있다. 서울 일자리가 인구를 초과하죠. 그래서 경기도로 빠지는 거죠. 서울에 일자리를 두고도 경기도에 가야 되는 거죠. 서울의 인구 감소가 지금 조금 있는 건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서울의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서 공급 속도도 느려집니다. 마찬가지죠. 건축 자재도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있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질 거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7월 초 기사거든요. 7월 4일.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수도권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비수도권은 미분양이다. 뭐 이런 건데. 자, 마포에 11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평당 분양가가 한 평당 분양가가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5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은 25평 아파트가 거의 13억? 14억 되나요? 뭐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에도 250 가구 모집에 4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어요. 경쟁률이 163대 1입니다.
이런 데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고 싶은데도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자, 인터뷰하는 분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분양을 받겠다, 이 가격에. 그러면 시세는 사실 또 뭐 요즘 프리미엄이 만약에 붙어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일반 분양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합은, 우리는 분양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이 일반 분양보다 더 낮은 가격에 우리는 아파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서울시의 그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아파트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되거든요. 이 공사비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이 아파트들은 뭐 50년, 뭐 60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이분들은 신축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인기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뭐 성남,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30대 1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죠.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여기처럼 분양을 할 때 평당 5천만 원을 넘는 분양가로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이익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고, 우리한테 돌아오면은 그 이익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줄어들죠. 그런 요소들이 있죠.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